미국 우정청 직원들이 어느 날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만 먹으면 속이 쓰리던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식당에 줄 서느라 휴식 시간을 잃던 직원들은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뜨거운 트럭 안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로 버티던 우체부들마저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그 중심부인 연방기관에서 수천 명의 하루를 바꾼 건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한 급식 기업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한국의 밥상에 마음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감동한 건 정말 음식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놀라운 글로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머스 베넷입니다. 미국 우정청 로스앤젤레스 물류센터에서 오래 일한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기업이 우리 식당을 맡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센터는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기계는 돌았고 낮에도 트럭은 나갔습니다. 우편물은 쉴 틈 없이 쏟아졌고 직원들은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곳에서 점심시간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 일을 버티기 위해 뭔가를 입에 넣는 시간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직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어두운 분류 직원들,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들어오는 배달 직원들, 차 안에서 식은 샌드위치를 먹고 돌아온 사람들. 처음에는 다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외근 직원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배달 동선은 빡빡했고 차를 세워 식당에 들어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날에는 트럭 안 공기가 숨막힐 만큼 달아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식은 빵을 씹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마크 윌슨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크 윌슨이 낡은 아이스박스를 열더니 딱딱한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토머스, 오늘도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충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센터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반복됐고 줄은 길었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의 절반이 기다리는데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원들은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지친 얼굴로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방기관의 식당 운영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생 기준도 엄격했고 보안 절차도 까다로웠습니다. 식자재 관리부터 출입 통제까지 모든 것이 규정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또 익숙한 대형 업체가 들어오겠지.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운영 계약이 새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센터 안에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잠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뀌어도 별 수 없을 거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입찰 후보 명단에서 낯선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워홈. 대한민국에서 온 급식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감정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하루를 맡기기에 너무 낯선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낯선 이름이 멈춰있던 우리의 점심시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워홈이라는 이름이 제 마음에 남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정청은 익숙함을 좋아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특히 식당 운영은 더 그랬습니다. 한번 계약한 업체는 오랫동안 함께했습니다. 위생 기준은 엄격했고 보안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연방기관의 식당은 단순히 밥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의 신뢰가 함께 걸려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현장 직원들이었으니까요. 입찰 심사가 열리던 날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보다 확신이 더 강했습니다. 누가 선정될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리처드 콜린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형 급식기업 임원인 리처드 콜린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랜 경험, 거대한 자본, 수많은 공공기관 운영 실적,
누가 봐도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리처드 콜린스의 눈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화면 속 한국 기업의 이름은 조용했습니다. 아워홈.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기업들의 제안서가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인 공급망. 틀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문제는 늘 같았습니다. 외근 직원들은 식당에 오지 못했습니다. 내근 직원들은 줄 서느라 시간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끼니를 거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름진 음식에 지쳐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워홈의 자료가 화면에 뜨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제안서 첫 장부터 음식 사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숫자가 보였습니다. 근무 패턴 분석, 교대 시간 분석, 식사 이용 데이터, 외근 직원 이동 동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 기업은 음식을 팔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하루를 연구한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워홈은 공항 기내식 운영 경험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내식은 엄격한 위생과 보안 체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연방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리처드 콜린스의 표정도 조금 굳어졌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붙잡은 부분은 외근 직원을 위한 포장 식사 제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마크 윌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트럭 안에서 식은 샌드위치를 먹던 모습. 괜찮다며 웃었지만 피곤이 가득했던 얼굴. 저는 알았습니다. 마크 윌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리처드 콜린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이 위 계획은 누구나 잘 세웁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낯선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바꾸려 했던 것이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된 날 센터 안은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아워홈. 결국 그 낯선 이름이 우리 식당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놀라움보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휴게실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막상 변화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경계했습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인 저조차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직원 게시판에는 불만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우리 식당을 운영한다고. 이제 매운 음식만 나오는 거 아니야. 낯선 음식 먹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겠지. 걱정 섞인 글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이곳은 미국 우정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채식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특정 재료를 먹지 못했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음식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한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불안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여유로운 사람은 오히려 리처드 콜린스였습니다. 리처드 콜린스는 식당 교체 소식이 들릴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정말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한 모험이었던 건 아닐까? 직원들의 식사 문제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컨디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건강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었죠. 식당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현장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방 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자재 보관 구역은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온도 관리 장비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업체를 봐왔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작은 차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오래 본 사람일수록 압니다. 사소한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당 개장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 맛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곳 식당은 직원들이 직접 돈을 내고 이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마크 윌슨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손에는 익숙한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아이스박스였습니다. 수년 동안 점심을 책임졌던 작은 상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버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기 직전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공기. 그리고 그 벽을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음식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음식은 말보다 표정이 먼저 평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직원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호기심보다는 의심이 더 커 보였습니다. 마크 윌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크 윌슨은 식당 입구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샌드위치가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늘 불편한 법이니까요. 센터 안쪽에서는 내근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구 한편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서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식당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주문하고 결제하고 음식을 받는 동안 소중한 휴식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직원은 밥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한 뒤 곧장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기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짧은 변화가 식당 분위기 전체를 바꿔놓고 있었으니까요. 존 해리슨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판을 들고 줄 끝에 서 있었을 시간. 존 해리슨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식사 시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당연했어야 할 풍경이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 시간, 쉬는 시간. 그 평범한 시간이 우리 센터에는 너무 오래 없었던 겁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급하게 삼키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음식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유였습니다. 사람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런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습관이라는 이름의 벽. 그리고 변화에 대한 불신. 식당 밖을 나가보니 마크 윌슨의 트럭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세워진 낡은 차량.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샌드위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센터 안 직원들은 변화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직원의 점심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 식당 안의 혁신만으로 충분할까?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한쪽에 새롭게 설치된 작은 코너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놓여있던 포장 용기들. 겉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상자 하나가 누군가의 오랜 고통을 끝내는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당 입구 한쪽에 놓인 작은 포장 코너를 처음 봤을 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도시락을 담는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늘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주차장에는 우편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출근했고
각자의 동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크 윌슨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낡은 아이스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비에 젖기도 했고 햇빛에 바래기도 했습니다. 마크 윌슨의 점심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겨웠는지 말없이 보여주는 상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크 윌슨의 걸음이 식당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포장 코너 앞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마크 윌슨은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주문한 식사라고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가끔 아주 작은 순간부터 바뀌기도 합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이 도로 위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트럭 안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차량 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득 마크 윌슨이 떠올랐습니다. 수년 동안 그런 환경에서 점심을 해결해 왔으니까요. 차가운 샌드위치, 탄산음료, 급하게 삼키는 식사.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래 반복된 일상은 사람의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기대하지 않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날 오후 마크 윌슨이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피곤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마크 윌슨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아이스박스 대신 비어있는 도시락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별것 아닌 장면이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점심을 먹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하루가 바뀌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외근 직원들이 출근길에 포장 코너에 들렀습니다. 차 안에서 먹을 식사를 챙겼습니다. 바쁜 일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배달 경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심만큼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트럭 안에서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변화가 사람들의 얼굴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빈 주차장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걸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작은 믿음. 어쩌면 사람은 그 힘으로 긴 하루를 버티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져온 건 새로운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편함을 질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식당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식당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식당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늘 남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메뉴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은 금방 동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음식이 남는 양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의 취향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운영 보고서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기술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워홈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선택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이 남는지, 어떤 조합이 만족도가 높은지, 모든 데이터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감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센터의 진짜 빌런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효율이었습니다. 낭비였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늘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남는 음식, 높아지는 비용, 반복되는 불만. 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명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완벽함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였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쯤 남은 음식들이 보였을 시간.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방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분주함 속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술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거대한 기계, 복잡한 시스템, 눈에 보이는 혁신. 하지만 제가 본 기술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더 편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것,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는 것,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건 역시 기술이었습니다. 문득 마크 윌슨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차가운 샌드위치로 버티던 사람. 존 해리슨도 생각났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마저 줄 서는데 쓰던 사람. 누군가는 이런 변화를 숫자로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다른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진 표정. 조금 더 여유로워진 걸음. 그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우편물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 하지만 결국 조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시스템도 지칩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조직도 건강해집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저는 어느새 예전의 저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낯설게 바라보던 마음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오랫동안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그 무렵 센터 안에서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나아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언제나 숫자로 진실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성과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회의였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이용률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식자재 폐기량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는 음식, 높아지는 비용, 반복되는 불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그 당연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세분화했습니다.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저 역시 쉽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자료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직원 건강과 관련된 내부 평가였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는 우편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마크 윌슨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아이스박스, 차가운 샌드위치, 피곤에 젖은 얼굴. 저는 오랫동안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불편함이었습니다. 가끔 사람은 버티는데 익숙해집니다. 너무 오래 참다 보면 아픈 줄도 모릅니다. 배고픔도, 피로도, 외로움도 말입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 무렵이었습니다. 마크 윌슨이 동료들과 웃으며 주차장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봤지만 그날의 웃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쳐서 겨우 버티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친 사람의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조직에서 일합니다. 수많은 우편물을 움직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시스템도 흔들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리처드 콜린스도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들리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빌런은 결국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효율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당연하게 여겼고 누군가는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뀐 건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뀐 건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습관처럼 점심시간마다 식당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관리자는 늘 숫자를 봤습니다. 효율을 봤습니다. 운영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두르는 발걸음이 줄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조용히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거대한 조직에서 작은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주차장 너머로 우편 트럭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차량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크 윌슨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곤한 얼굴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어왔을 시간. 그날의 마크 윌슨은 달랐습니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손에는 더 이상 낡은 아이스박스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도시락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긴 하루를 버틸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효율만 이야기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정확하게.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조직도 결국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이 지치면 시스템도 지칩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조직도 흔들립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 기업을 의심했습니다. 낯설다는 이유였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편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리처드 콜린스처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변화를 막는 가장 큰 벽은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생각이었습니다. 익숙함에 기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식사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줄을 서지 않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작은 배려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미국 우정청의 거대한 물류센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트럭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묵묵히 하루를 버티던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밥 먹을 시간, 그리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은 강한 기술이 바꾼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배운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진짜 변화는 사람을 향한 세심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우정청이 기억한 것은 한국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미국 우정청 직원들이 감동한 건 한국 음식의 특별한 맛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건강을 생각해주고 하루의 고단함까지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이 더 큰 위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점심시간을 바꾼 건 거대한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세심함.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놀라운 세계 속 대한민국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해외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